네,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가 보죠. 알파경제 김종효 에이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지수가 3,170, 3,169, 70, 연고점 일단 하이 또 돌파했고, 히스토리컬 하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고점 3316, 숫자도 안 까먹어. 3,300 한 20포인트라고 쳤을 때, 거기까지 한 150포인트 남았거든요. 좀 과하면 하루에도 150포인트 갈 수도 있고, 어찌됐건 3316이라고 하는 히스토리컬 역사적 고점은 저는 무조건 뚫는다고 보거든요. 시점의 문제죠.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일단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분위기로 형성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가장 핵심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 어차피 지수의 산출 방식이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3,300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남았기는 한데 네. 그러면 지금 연초부터 3배 이상 올랐던 종목군들이 또 한 배 더 올라서 그렇게 끌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3,300을 만약에 올해 내에 넘어간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군가 바통을 이어받아야죠. 네. 그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쪽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최근에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쪽의 종목군들이 악재가 좀 희석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마련해 주면 그러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안 빠지거나 지수 정도 오르는 과정에서 지수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앞서 날 수도 있는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 밑에 있다가 지금 시총 10위 안으로 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게 더 가기는 더 갈 수 있지만 근데 더 가기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순환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실제로 연기금이 지금 서서히 우리 증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를 담아야 되는 지금 그 목에 차고 있거든요. 네네. 앞서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얘기가 평가액이 넘어가면서 북을 넘긴 거죠. 그렇죠. 버젯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총평가 금액이 1,000억이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1,200억이 돼버리면은 200억을 깎아내야 되나 지금 고민인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채워야 될 올해 목표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면 15% 정도를 우리 주식으로 담겠다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사지도 않았는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금 달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이나 이제 연기금에서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 측면에서도 그럼 많이 올라간 거 좀 팔고 덜 올라간 거는 좀 사서 요 밸런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하반기엔 종목이 바뀔 수밖에 없고 종목은 바뀐다. 그러면 그 바뀐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 안 올라가고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급등락한다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장의 변화도 조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개선도 없고 업황 개선도 없는데 왜 안 빠지지? 왜 오르지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좀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앞서도 제약바이오 얘기를 또 최현덕 매니저 해주고 갔는데 미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200% 관세? 분명히 아마 미국 자국 내 빅파마들 입김이 작용했을 거예요. 한국을 또 콕 집어가지고 쟤네가 자꾸 시밀러 제네릭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싸게 공급하니까 우리도 내려야 되나 가격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막 일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200% 이렇게 한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아닌 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제조시설의 75%가 다 해외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해외에서 만들고 네, 그다음에 50%인가 넘게는 또 원료를 해외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200% 관세 때리면 그러면 미국의 제약업계들의 이익을 거의 제로로 깎던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계들 보고 약간 낮춰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75% 만들어서 가져오고 50%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미국의 제약업계가 만약에 200% 관세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다시 밀고 올라오면서 나스닥 사상 최고 가는데 미국의 바이오 파마들이 저 밑에서 계속 퍼덕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 법안이 두 가지의 맹점이 있는데 일단 실무진하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거의 정반대로 틀리거나 최소한 90도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가 90 얘기하면 제로고 180 얘기하면 뭐 한 100 정도, 뭐 이 정도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센트 장관이 계속 실무진과는 협의하면서 아 그렇지 않다,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습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계속 네. 강강강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맹점이고요. 자, 두 번째 맹점은 지금 이 실무진과 말만 틀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산업이 그러하듯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발표만 해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뭐 일라일릴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안에 시설을 만들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설을 이제 투자 계획만 발표해 놓은 상황이고 미국에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온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200% 말은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집행될 가능성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영향을 좀 거의 안 받고 오히려 되려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오히려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전혀 움직인 게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건 품목 관세예요. 그래서 이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근데 바이오 쪽에 뭐 200% 집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것인데 오늘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릴리프 랠리 정도? 그래서 그동안 좀 눌렸던 걸 해소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있는 8캠퍼스까지 언제 만들어서 언제 가동률을 올리느냐 정도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주요 제약사들이 미국의 제조시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우시바이오 걸 좀 많이 뺏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전망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의 반등과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그동안 눌렸던 게 조금 잘못된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만기 지나가고 나면 소위 트래킹 에러 발생한 종목군들이 지수와의 낙폭 괴리를 축소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셀트리온은 일단 두 가지죠. 일단 가장 또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3월달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공매도가 또 가장 대표적으로 늘었던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네. 물론 실적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공매도를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그러하였듯이 이번에도 또 공매도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주가가 내렸던 그런 양상이었는데 근데 셀트리온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ADC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잘 되는 사업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오가노이드도 건드리겠고. 네. 그러면 그 성과를 언제 보여주느냐 정도인데 최소한 뭔가 하나라도 보여줘야 시장에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신뢰. 보여준 건 없고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좀 그렇게 표명을 하는데. 예. 근데 두 달 만에 한 번씩 1,000억씩 주식 사고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남발 아닌 뭐 빈도가 좀 그렇다 그래야 되나? 뭐 좀.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네.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주식 사서 소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벌써 2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사는 만큼 다 소각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법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서정진 회장이 그 주가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주가에는 이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실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셀트리온 그룹사 쪽에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뭐 M&A도 하고 뭐 사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결국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그동안 공매도했던 세력들에게도 뭔가 조금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과거에도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 뉴스는 나오죠. 품목이 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에 품목 허가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이 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우리 2년치 재고 미국에 벌써 다 갖다 놨어. 그래서 미국에서 관세를 부여해도 우리는 2년 정도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로 보자면 이 종목도 지수와의 괴리가 꽤 많이 벌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괴리를 조금 메우는 차원에서의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성장 동력을 정말로 달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램시마 SC의 판매량이 확연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본질적인 반등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진 회장은 본업보다는 주가에는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의지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왜냐하면 뭐 개인이 힘이 뭐 전체 시장의 힘하고는 또 이제 뭐 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나운싱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좀 조용하신 것 같긴 하고 하여튼 뜻대로는 잘 안 되는 주가인 것 같은데 나머지 기타 바이오 앞서 이제 최현대 매니저 뭐 알테오젠도 많이 얘기했는데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기대감 계속 살아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어쨌든 연초에도 바이오대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은 뭐 두 가지인데 빅파마랑 함께 할 것, 글로벌 빅파마랑 함께 할 것, 네. 그다음에 지금 ADC라고 하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쪽 플랫폼 기술과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이 뭐 대장주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비싸다. 맞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계속 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에로를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올해도 대장주라고 한다면 그 세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종목이 싼 건 또 아니니까 공격적으로 사기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 움직인 그런 종목군들까지 같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일단 뭐 유한양행도 최근에는 조금 모멘텀이 많이 빠졌는데 네. 이런 종목군들이 실제로 이제 판매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정도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최근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늘렸던 종목군들의 제자리 찾기 이런 것도 관심 찾는 거는 하나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전략적인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가장 앞단에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난다면 관심권 안에 두고 가장 이제 탑픽권 안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오는 뭐 어제 아침에 이제 하나 뭐 툭 떨어진 거 파미셀이 아니라 뭐지? 아, 회사 이름 까먹었다. HLB. HB 말고. 까먹은 거는 까먹은 대로 내일 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바이오 제약 의약품 200% 관세 오히려 기회인가? 기회다? 네, 뭐 이게 그 레토릭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많이 빠진 종목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이유로 빠진 종목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투셀. 네, 인투셀이었는데 인투셀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 드랍이 확 돼갖고 주가가 확 휠까봐 그런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뭐 그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을 그렇게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 이미 좀 그 계약을 맺은 것들이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